네, 다음은 비상계엄 1년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 소식 브리핑 해주시죠. 네,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란 완전 종식까지는 먼 길이 남았습니다. 검찰 사법개혁, 내란 관련자 처벌, 그리고 국민통합, 마지막 퍼즐인 개헌까지 향후 남은 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멈추지 말고 국민이 꿈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내란 종식을 위해 4대 특검을 가동하고 공직자군 인사 문책과 법적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공직자와 공기업 부역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 사법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공소청 신설과 법관 책임 강화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국민 통합과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을 담은 개헌 추진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춥습니다. 네, 12.3 참 작년에 많이 추웠는데 올해도 많이 춥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1년이 지났죠. 근데 여와야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현재의 여와야 그리고 국회의 정치 상황 정리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대립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예산안 통과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계속 내란 청산을 좀 주장하고 있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이 좀 필요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예산 카드까지 좀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제 대여 투쟁에 좀 몰두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정부 규탄 장애 집회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탄압 프레임을 좀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100일 이제 취임 딱 오늘 맞는 날인데 100일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또 이제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었고, 날짜 일부러 맞춘 거예요. 12.3 네. 내란 계엄과 네. 그 취임 100일 이 날짜가 좀 미묘하긴 합니다. 뭐 미묘하긴 한데, 과연 이제 뭐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거로 이제 이제 뭐 자신들의 이제 세력에 대한 왜 안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는 거죠. 누구의 눈치죠? 이제 자기 지지 세력, 이제 일명 이제 구구 세력이라고 할까요? 윤어게인. 네, 윤어게인 같은 세력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일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 완전 종식까지는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사태 완전한 종식은 필요한데요. 여당에서 띄운 게 이제 사상 초유의 4개 특검을 가동하고 있고, 관련해서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다만 이제 뚜렷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정부 자체적으로는 이제 헌법소 TF를 가동해서 공직사회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요.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 1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사할 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적폐청산을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 문재인 정부 내내 이제 적폐청산이 이뤄졌지만 장기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좀 최강 성과가 부족하고 미완성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 설 전까지 좀 끝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잘 마무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그 정청래 대표 추석 전에 개혁 다 끝내겠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바로 사법 개혁안 발의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설립 78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잖아요. 네. 즉시 항고 포기, 윤석열 씨 이제 그 즉시 항고 포기가 트리거가 됐고, 네. 또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등도 좀 포함됐다고 보는데요. 수사권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겨주고 공소유지가 가능한
그 기능만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게 목표고요. 사실상 공소청으로 이제 검찰이 전환되는 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정대가 추석 앞두고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고요. 그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 후속 절차가 남은 상황이고 사법개혁 과제로는 이제 대법원 증원, 대법관 증원 그리고 재판 소환제 도입,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이 좀 추진 중이고 민주당이 이제 사법개혁 특위 TF 등 조직 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증원해서 2028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기자가 보시기에는 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 통합과 개헌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국민 통합을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수 출신 인사로 인선했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숨은 내란 어둠 세력을 밝혀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함께 열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개헌도 되게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공약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방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게 내란 종식이냐 지방선거 승이냐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내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고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냐고 물으신 거죠.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조금 지금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뭐 4선 하시고 이제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도 이번에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대선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갔던 표심들을 분석해 보면은 중도층의 표심들이 좀 많이 옮겨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은 중도층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교나 경제 부분에서 잘한다고 하는 평가들이 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긴다라는 가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예단도 힘들지만 예.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지방선거와 뭐 개헌과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가는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 연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태입니다. 네, 예, 이건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시고 또 대장동의 진실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신데요. 오늘 드디어 예. 12.3 개헌 1년입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요. 그 작년 12월 3일 그때 의원님은 어디에 계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아, 그때 저희 이제 동 주민자치회 송년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송년회 인사 마치고 집에 와서 다음날 방송 준비를 위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네. 비상계엄 기사가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TV를 켜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진실이어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예.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현관문을 열 때 이 밖에 경찰이나 군이 혹시 나를 네. 체포하려고 와 있지 않냐 예. 불안감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택시 타고 네. 즉시 국회로 왔었죠. 예. 계엄이 선포된 순간 다들 이게 가짜 뉴스 아니냐, 북한이 계엄된 게 아니냐 믿기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한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건데 계엄 발표된 직후 그 기사를 보셨을 때 첫 번째 그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들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거 윤석열 미쳤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죠. 모르게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는 네. 생각이 먼저 그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1980년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44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거냐. 우리 국군이 다 한 거냐. 뭐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택시 타고 왔다고 했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 오늘 내가 최소한 구속은 면하지 못할 것 같다. 네. 설마 죽진 않겠지. 뭐 그런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구속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냥 여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했지만 특히 본인이 구속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이유는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법사위 소속이어서 네, 그렇죠. 이제 뭐 정말 열심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선택적인 수사권 행사, 그 불법과 비리를 열심히 지적하고 규탄하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그런다면 법사위 의원들은 구속을 당면하지 못할 것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네. 특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시기가 멈췄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 그때 국회에 있었지만 총과 칼을 든 군인들을 뚫고서 어떻게 국회까지 들어가시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좀 운이 좋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집에서 본 게 한 35분, 10시 35분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택시를 타고 와서 11시 한 5분쯤에 이제 국회 무렵에 왔는데 그때 운 좋게도 저희 의원실의 비서관이 퇴근하라고 야근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서관이 그 국회 문을 샅샅이 보다가 수소 충전소 쪽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저는 택시를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충전소 쪽을 통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찰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때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후로 온 분들은 담을 넣거나 그랬는데 네. 저는 좀 수월하게 들어간 편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때 이제 밖에 저 포함해서 아마 그 시민 영웅분도 이따 나오실 텐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군인들과 맞서서 어떤 현장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 비상계엄의 그 시간부터 윤석열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요? 그 계엄 해제할 때 이제 저희는 안에 있으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밖의 상황을 봤거든요. 예. 근데 국회 본관까지 이제 군이 들어온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표결이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표결이 좀 저희들이 볼 때는 빨리 표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위기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빨리 표결합시다고 막 의원들이 외치고 그랬었죠. 그게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고 그 표결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회의 본회의장 앞에 바리케이트로 막 온갖 의자, 소파, 가구로 바리케이트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민주당의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정말 본인들의 거의 생명을 걸고 이걸 다 막아냈구나. 우리 의원들한테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감동했고요. 예. 그리고 탄핵 소추가 1차 이제 실패하고 200석의 표를 확보하는 게 우리 국회로서는 어렵겠다. 절망의 순간에 결국 국민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이제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군중이 집결해서 그 힘으로 결국 200표를 넘겼는데 네. 그때 정말 이게 우리의 위대한 국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파면 선고가 나던 때 우리 그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 수호 시스템이 작동을 한 것을 보고 예. 정말 안도했습니다. 그 세 가지 장면이 좀 유독 생각이 나는 결정적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세상을 바꿨던 거는 평범한 시민들, 빛의 혁명의 주역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그 내란범을 나치 전범으로 비교하면서 내란 청산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예. 보시기에 지금 내란 청산 잘 되고 있나요? 그 내란 특검이 열심히 해서 상당 부분은 이제 진상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 매우 핵심적인 부분에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이 지금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노상환 수첩의 실체, 그 다음에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면 그 이후에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이 무엇이었는지, 또 대법원장의 당일날 행적에 대한 수사, 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여간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이런 부분이 아직 그 미진한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죠.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법부가 네. 계속해서 이 내란 종식 극복에 예. 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 가담자인 한독수, 박성재, 추경호 연달아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 내란 사건의 중대함을 엄중함을 사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사법부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마도 심한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란 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내란 종식 부분 아직 미진한 부분을 더 해서 확실하게 네. 내란 사범이나 내란에 관여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걸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으니까 민주주의 회복력도 보여줬지만 이 경제의 회복력 또 평화체제 구축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국민들한테 제시해주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두 측면 모두 정말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국민의 눈에 가득 담고 행보하기를 고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지금까지 차철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